이제 2차 전지랑 AI가 정말 1, 4분기 핫했다고 하면은 2, 4분기에는 반도체가 핫했고, 반도체가 유감스럽게도 1주, 2주 정도, 대형주는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디펜딩 챔피언 또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수의 2차 전지는 지금 필요한 게 야수의 심장이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반도체는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지금 그죠? 계속 그전에는 이제 업황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AI 반도체 HBM부터 나와서는 뭐 그 뭐죠? 어드밴스드 공정부터 해서 뭐 적층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반도체 좋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고 수급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가 어제 오늘 바닥을 잡은 것이 아니고 바닥을 잡은 지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나왔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장급 종목들에 대한 실적추를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2차 전지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아직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2차 전지랑 AI가 정말 1, 4분기 핫했다고 하면은 2, 4분기에는 반도체가 핫했고, 반도체가 유감스럽게도 한 1주, 2주 정도, 대형주는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들 실망 매물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기조는 연말까지 유지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했고 컨퍼런스 콜까지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요. 보시고 나서 느끼는 건 뭡니까? 네. 네, 우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둘 다 했었는데 네. 느낀 점은 실적 바닥은 정말 잡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부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내비추고 있는 실적으로는 투자를 못합니다. 어떤 정말 트레이더가 아니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니버스의 적자 기업은 아예 유니버스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적자 폭을 줄였고 어떤 그냥 단순하게 DDR4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메모리로 인한 실적이 아니고 DDR5나 HBM3 같은 차세대 AI 뭐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유니버스라는 얘기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증권사들이 커버하는 종목이 이제 그 커버군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뭘 보통은 2,000개 종목 다 애널리스트들이 커버 안 합니다, 그죠?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200~300개를 커버한다고 하는 그 이 종목 커버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근데 적자 나고 이런 기업들은 일단 뺀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증권사 풀은 또 뭐 코스피 200이면 뭐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한참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건식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네네. 조건식 공부하실 때 적자를 많이 그렇죠. 빼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날 반도체는 좀 다르다, 그죠? 다르죠. 네, 하이닉스 뭐 적자 났다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안 해. 적자 기업을 우리가 하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확실히 1, 4분기엔 뺐다가 2, 4분기 다시 넣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그런가요?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는 좀 SK하이닉스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뭐 적자를 못 면한 건 아닌데 반도체에서는 적자 폭을 줄였고,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1, 4분기 대비해서 실적 폭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지만 이 둘을 상쇄했을 때는 1, 4분기보다는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시 실적이 크게 훼손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1, 4분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줄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HBM3 같은 그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부터 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다음에 감산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감산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반도체 관련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반도체 재고랑 산업 동향을 이제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5월이랑 뭐 6월 수출 동향 봤을 때는 반도체로 인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도 확인할 수가 있고 5월을 기점으로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떤 좀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어떤 HBM3 관련해서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확실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점유율을 키우겠다. 네. 점유율을 그러니까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하이닉스 걸 갖고 온다라는 뜻이니까. HBM을 놓고 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HBM3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50% 점유율을 갖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40%를 갖고 있고 마이크론은 10%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3 점유율을 키우겠다라는 것은 마이크론 거를 뺏을 수도 있고 SK하이닉스 걸 뺏을 수도 있는데 누구 걸 뺏겠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걸 뺏겠다는 것이 아니 아닌가. 점유율은 그렇더라도 시장 캐파가 또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그래 너네 둘이 한번 좋은 경쟁을 벌여봐라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아닌가. 이제 누구들은 싸워라. 그 중에서 수혜되는 기업은 우리는 소부장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관련된 기업들.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내 반도체 업계 말고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죠. 네, 우선 엔비디아가 이제 5월 25일에 발표를 한 게 1사분기고 이제 회계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한 2주, 3주 정도 실적 발표는 이제 이격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전문가분들 고점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랑 비빌 만한 대적수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엔비디아 이거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퍼가 220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려고 어제 한 번 더 보고 오니까 퍼가 240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좀 보면은 로봇주들이 지금 퍼가 200이 넘고 있고 예전에 신풍제약이 제약바이오로 피라맥스로 강하게 상승할 때 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40일 때 고평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아니 국내 기업 제약기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닷컴 버블 때 레벨이나 이런 걸 비교해 주는 게 조금 더 또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거는 닷컴 버블 때 퍼가 막 1000이 넘어갔다라고 네네. 해요. 그래서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퍼가 확실히 낮은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높은 거고 테슬라보다 높은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종이 비록 다르지만 그 업종들이 성장 섹터냐 성장해서 실적으로 넘어간 섹터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좀 판단 내릴 수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 저희 전문가 측에서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실적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고 팹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캐파가 커지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SMC나 이런 뭐 마이크론과 같은 파운드리 기업 대비해서 실적 증가폭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AI 시장이 뭐 2027년까지는 1,500억 달러 190조 원, 한화로 하면 1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인데 그 안에서 그 캐파를 엔비디아가 다 거의 90%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파를 가져갈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하기 때문에 현 위치가 전혀 저평가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주가 추이가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2, 4분기 실적 발표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실적과 업황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전략적으로 갈 텐데요. 뭐 실적이나 업황 얘기는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엔비디아야 뭐 사실 분들은 또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판단하시는 거고 국내에서 그럼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냐 네. 어딜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트레이더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떤 뭐 도찐개찐이다라는 평가를 해서 죄송한데
둘 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은 좀 SK 하이닉스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수급이랑 거래량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뭐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두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좀 삼성전자 손을 들어드리겠지만 1개월 이내 2주가량의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댓글로 제가 이 반도체를 6개월, 1년을 갖고 갈 건데 뭘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뭐 2주, 한 달 만에 좀 수익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SK하이닉스가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3를 통해서 양산을 통해서 실적을 챙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좀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수급이 좋은 모습.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매도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 한번 추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SK 하이닉스 3,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추이 보고 만약에 그때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수익 청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절반은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눌림목에서 추가 비중을 키우든지 연말까지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자료 주신 거니까 8월 23일 날 발표하는군요. 1분기 실적은 5월 25일 날 했고 미국 기업들은 우리처럼 딱 우리나라 통일이 있잖아. 12월 결산법인. 네. 맞죠? 다 12월 거의 다인데 미국은 뭐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요.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냐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하시고 많은 분들이 둘 다 아니고요. 소부장을 얘기해달라고요. 나는 소부장을 관련된 밑단의 소부장 업체가 더 관심 있어. 이런 분들이 제 내피셜인데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밸류체인에서의 관심주 좀 알려주십시오. 네, 확실하게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기대 수익률을 10에서 15% 이상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20% 이상 수익을 가져갔던 기억이 있으실 거죠. 뭐 한미 뭐 반도체나 네. 가공칩스 이런 종목들로 그래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에로티베큐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 개요로 말씀드리면 이제 건식 진공 펌프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 이제 장비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이 그래도 좀 모멘텀이 다양한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최근에 OLED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 수혜를 갖고 있는데 요즘 태양광 관련 모멘텀이 좀 아쉬워서 좀 체크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에도 들어가는 건식 진공 펌프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수혜를 동시에 좀 입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재 부품 기업들은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랑 반도체 업황 우려에 따라서 실적 훼손이 꽤 컸었는데 에로티베큐움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펨트론과 마찬가지로 이런 업황 우려에도 상관없이 1분기에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4% 증가를 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키움증권이랑 KB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밑바탕은 이제 태양광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꾸준하게 태양광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용 진공 펌프 개발 완료에 따라서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그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좀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네요. 에로티베큐움에. 평택 캠퍼스발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로티베큐움의
실적은 안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봉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근데 많이 올라왔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21년 상반기에 상장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쳤죠. 보통은 이제 보예수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거쳐져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은 모두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도 갖고 있습니다. 업종포가 25.43이고 현재포가 17.68이고 그다음에 최근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외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 자신 분들은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매수하려던 비중의 절반가량만 매수하신 다음에 요 박스권 하단부 23,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수익 가져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좀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상장은 2005년에 했는데 꽤 오래된 기업인데, 네, 최근 상장한 기업은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네. 약간 그 상장 일자는 조금 이제 착각하신 것 같고, 그죠? 네. 네,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로티베킴, 그죠? 뭐 여러 그 반도체 모멘텀이 이게 그때 뭐였었죠? 4G, 5G 나올 때도 나왔나? 어쨌든 많이 나왔었고요.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들은 사실 주목하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의 표현이 좀 그런데 삼성전자의 아이들 뭐 이렇게 그죠? 표현할 M&A 가능성이 있는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7%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에로티베큐을 좋게 보셨고요. 네. 에로티베큐은 이 정도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연결되나요? 다음 종목 소개를 네, 다음 드리겠습니다. 종목은요. 그러면. 네. 우선 좀 유진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이거는 굉장히 좀 억울한 게 제가 이제 대본을 미리 넘겨드렸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어떤 투자 사이에서 이런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시스템 반도체랑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피로도를 보이니까 전공정 기업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좀 며칠 나왔죠. 네. 좀 유진테크를 좀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얘는 후공정이에요? 제가 전공정 기업입니다. 전공정. 아. 반막 공정에 필요한 전공정 기업인데 이제 그럼 좋은 거잖아요. 네, 유진테크가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 박사님과 녹화본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제가 좀 어깨 으쓱했을 텐데 네. 이제 그러면 뭐 유진테크 전공정 기업에 관심 가져야 된다며 이거 보고 뽑아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저는 네. 굉장히 좀 서운하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란 걸 네. 제가 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전공정을 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주말에 제가 이 발굴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전공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매출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전공정 방막을 형성하는 전공정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발 매출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안정적인 실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장성도 좀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작년에 정부에서 이런 장비 기업들의 어떤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를 좀 개발하라고 전략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서 유진테크가 약 10건의 핵심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실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를 개발했는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특허 10건을 확보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산이 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공정의 방막 쪽이군요. 이제 네. 막을 살짝 입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종목도 저는 굉장히 그 종목 소개를 때 실적을 많이 보는데 이 종목도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적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펨트론이랑 에로티베큐처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유진테크는 그래도 흑자 폭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그런 폭이 근소했기 때문에 잘 견조하게 좀 유지를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0가지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에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유진테크에서는 이런 불황에도 R&D
비용을 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에로티베큐에 비해서는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조용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1선을 따라서 정말 뭐 이탈 없이 21선에 닿을 때만 되면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야고 한다면 유진테크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모멘텀 관심주로는 에로티베큐 그다음에 유진테크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유진테크는 전공정 쪽 방막 쪽인데요. 네. 세상이 알기 전에 전공정 얘기를 먼저 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공정이 올라가면 손여로 팀장님이 얘기한 거를 기억해 주세요. 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